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 뒤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 로봇 대회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천재들이 모인 이곳에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한국의 한 소녀였습니다. 평범했던 강원도 오지 산골 소녀에게 이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소은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전교생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환경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 속에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2살 때였어요. 마을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라디오를 발견했죠. 호기심에 그걸 분해했는데 그 안의 부품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쓰레기를 만진다고 걱정하셨지만 곧 제 열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소은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렴. 할미는 항상 내 편이야. 할머니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후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쓰레기장으로 달려가 버려진 전자제품을 모았어요.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 사람들이 버린 것들이 제게는 보물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에 그쳤어요. 하지만 점점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걸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시작된 도전이 제 첫 로봇 제작으로 이어졌어요. 우리 할머니는 고추와 상추를 기르는 작은 비닐하우스를 갖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어요. 할머니, 비닐하우스 한쪽을 제 실험실로 써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농사는 밭만 짓자. 내 꿈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저는 14살의 비닐하우스 절반을 제 비밀 실험실로 개조했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비닐하우스에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새 부품을 살 수 없었기에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했죠. 망가진 드론에서 모터를, 오래된 스마트폰에서 센서와 카메라를, 버려진 노트북에서 프로세서를 얻었어요. 첫 로봇을 완성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모양은 투박했지만 간단한 명령을 인식하고 움직일 수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보여드렸을 때 할머니 눈에 맺힌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소은이가 대단한 걸 만들었네. 할미는 이해 못해도 내가 자랑스럽다. 이 격려가 저를 더 큰 꿈으로 이끌었어요. 학교에서는 과학 선생님이신 고재민 선생님께서 유일하게 제 열정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가끔 과학 잡지와 책을 가져다 주셨죠. 소은아, 넌 특별한 재능이 있어. 세상에 보여줄 날이 올 거야. 지금처럼 계속 해보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로봇이나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어요. 인터넷도 자주 끊겼죠. 하지만 이런 제약이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 있는 것으로 최대한 해내려 노력했어요. 16살이 되던 해, 저는 농업용 로봇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와 마을 어르신들이 농사일로 허리가 굽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거든요. 로봇이 이 힘든 일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 첫 실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17살이 되던 해, 드디어 제 농업용 자율주행 로봇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게 됐어요. 이름은 농돌이라고 지었습니다. 간단한 형태였지만 제초와 씨앗 심기 같은 기본적인 작업을 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중에 나와 있는 비싼 농업용 로봇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어느 날 고재민 선생님께서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소은아, 다음 달에 춘천에서 지역 발명품 박람회가 열린대. 내 로봇을 출품해보는 게 어떠니? 처음엔 두려웠어요. 내 로봇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큼 훌륭할까? 하지만 선생님의 격려와 할머니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람회 날 마을 트럭을 빌려 할머니와 함께 춘천으로 향했어요. 도시의 번화함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과연 내 로봇이 주목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제 부스에 강원도 산골마을의 10만 원 자율주행 농업 로봇이라는 간판을 걸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10만 원으로 만든 거예요? 한 남성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버려진 부품을 재활용해서 만들었어요. 센서도 중고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활용했고요. 제 설명을 들은 방문객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놀라움, 의심, 감탄.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저렴한 가격에 이런 기능이라니 믿기 힘들다. 오후가 되자 제 부스 주변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특히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오랫동안 제 로봇을 관찰하더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ICT 로보틱스의 타카하시 유토라고 합니다. 이 로봇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당황스러웠지만 대화를 나눴어요. 타카하시 씨는 제 로봇의 비용 효율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양, 당신의 기술력은 놀랍습니다. 우리 회사와 협력하면 어떨까요? 기술 특허를 우리에게 판매하면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대기업에서 제 기술을 인정받다니.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특허를 판매하면 제 기술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기는 게 돼버리니 이건 아니다 싶었죠. 생각을 좀 해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특허를 판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제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타카하시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미소는 유지했지만 눈빛이 차가워졌죠. 강양 혼자서는 이 기술을 세계에 알리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같은 대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해줘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 방식대로 천천히 나아가고 싶어요. 그날 저녁 고재민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소은아, 아까 일본 회사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봤어. 조심해야 해. 너의 기술이 너무 저렴하게 효율적이라 큰 회사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너의 기술을 뺏으려 할 거야.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야.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 로봇의 가치는 단지 기능뿐만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 있었으니까요. 이걸 돈을 위해 대기업에 넘기는 건 제 꿈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지역 신문사에서 저를 인터뷰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꿈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나 살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특히 자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요. 기술이 특권이 아닌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터뷰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지역을 넘어 전국 몇몇 매체에도 실리게 됐죠.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람회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 고재민 선생님께서 학교 방과 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소은아, 대단한 소식이 있어. 아시아 로봇 경진대회에서 너에게 직접 참가 초청장을 보냈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농돌이가 국제대회에 초청받다니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대회는 도쿄에서 열린다고 했는데 항공권과 숙박비는 물론이고 로봇을 운반하는 비용까지 저희 같은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날 저녁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좋은 기회가 왔는데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힘들.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걱정 마라, 소은아. 할미가 방법을 찾을게. 다음 날 할머니께서 마을 이장님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논을 파셨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할머니께서 직접 농사 지으셨던 소중한 땅이었는데 할머니, 어떻게 그런 결정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또 살 수 있어. 하지만 내 기회는 지금이 아니면 없을 수도 있잖니. 할미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할머니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했어요. 농돌이의 성능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높이는데 밤낮으로 몰두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재민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소은아, 안 좋은 소식이야. 일본 ICT 로보틱스에서 내 로봇과 유사한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대. 순간 천둥이 친 것 같았어요. 타카하시 씨가 박람회에서 제 기술을 자세히 살펴본 이유가 이것이었군요. 제 기술을 가로채려 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제가 먼저 개발했는데. 선생님께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그래, 내가 먼저 개발했지. 다행히 춘천 박람회 전시 자료와 지역 신문 인터뷰가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변리사 친구에게 물어볼게. 그렇게 저는 특허 분쟁까지 겪게 됐어요. 대회 준비와 동시에 제 기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시골 소녀인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다행히 고재민 선생님의 도움으로 긴급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었어요. 특허청에서는 제 개발 증거를 인정해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적어도 대회에 참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됐죠.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이장님께서 마을 기금으로 만든 현수막까지 걸어주셨죠. 우리 마을의 자랑, 강소은 화이팅!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는 길은 단지 제 꿈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의 희망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어깨가 무거웠지만 동시에 더 큰 힘이 생겼습니다. 도쿄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할머니께서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셨어요. 이건 내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야. 힘들 때 용기를 주는 부적이란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오래된 회중시계가 나왔습니다. 뒷면에는 꿈을 잃지 말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날 밤 이 시계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큰 세상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복잡함과 도시의 거대함에 압도되었어요. 서울도 가본 적 없는 제게 도쿄는 마치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다행히 대회 측에서 참가자 안내 봉사자를 보내줘서 숙소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대회장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 최첨단 로봇들. 처음으로 제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강소은 씨죠? 저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고재민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도와드리러 왔어요. 한국말을 들으니 정말 반가웠어요. 민재 오빠는 도쿄 공대에서 로봇공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미리 연락해 두신 거였어요. 등록을 마치고 대회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제 발표는 둘째 날이었어요. 그 전에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를 볼 수 있었죠. 첫날은 주로 견학하며 긴장을 풀었어요. 하지만 오후 세션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ICT 로보틱스의 발표장이었어요. 타카하시 유토가 직접 나와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표 화면에 나온 로봇이 제 농돌이와 너무 비슷했어요. 민재 오빠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맞아요. 기본 구조부터 센서 배치까지 단지 외관만 고급스럽게 바꾼 것 같은데요. 화면에는 세계 최초의 저비용 고효율 농업 로봇이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은 제 로봇보다 10배 이상 비쌌지만 핵심 기술은 분명 제가 개발한 것이었어요. 이대로 둘 순 없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었습니다. 민재 오빠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일단 발표 내용을 전부 녹화하고 기술 명세서를 구해봅시다. 그날 밤 숙소에서 증거를 정리했어요. 제 로봇의 개발 과정 기록, 박람회 영상, 특허 출원 서류. 다행히 고재민 선생님께서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심사위원단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발표를 마쳐야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강소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로봇은 농돌이라고 합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제 로봇이 어떻게 버려진 부품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관중 중에서는 어제 ICT의 발표를 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의 표정이 점점 궁금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제 ICT에서 비슷한 로봇을 발표했는데 그들의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로봇은 제가 먼저 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타카하시 유토도 관중석에 있었는데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심사위원들은 제 주장을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증거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발표장을 나오자 타카하시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강소은 씨, 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기술을 훔친 적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왜 제 로봇과 똑같은 구조인가요? 제가 특허 출원한 센서 배치 방식까지 동일합니다. 타카하시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조심하세요. 우리는 큰 회사입니다. 당신 같은 학생이 우리와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민재 오빠가 나서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이 일은 이미 공식적으로 심사위원단에 제기됐습니다. 그날 오후 심사위원단에서 저와 타카하시를 따로 불러 조사했어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다음 날 아침에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주신 회중시계를 꼭 쥐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일찍 대회장에 도착했어요. 발표 장소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어제 제기된 기술 표절 의혹에 대해 밤새 조사한 결과 ICT 로보틱스의 출품작이 강소은 참가자의 기술을 상당 부분 도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ICT 로보틱스는 이번 대회에서 실격 처리됨을 알립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였어요. 제 옆에 있던 민재 오빠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컸죠. 제 기술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했으니까요. 타카하시와 ICT 팀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분노와 당혹감이 읽혔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온전히 대회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오후 세션에서 제 발표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관중이 모였어요. 대기업과 싸워 이긴 산골 소녀라는 타이틀이 더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래서 발표 전에 간단히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버려진 부품으로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비닐하우스가 제 연구실이었죠. 저의 꿈은 첨단 기술을 모두가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농촌에서요.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동정이 아닌 존중과 관심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 시간이 길어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을 걸었는데 민재 오빠가 다행히 통역을 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MIT 로보틱스 연구소의 마이클리 교수입니다. 당신의 로봇과 접근 방식에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대화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MIT라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대 아닌가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카페에서 리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셨어요. 어떻게 로봇을 처음 만들게 됐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분의 동료 교수님도 합류하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강소은 씨, 우리는 당신 같은 인재를 찾고 있었어요. MIT 로보틱스 프로그램에 전액 장학금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연구비도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MIT를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오다니. 현실이 아닌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 교수님은 이해한다며 웃으셨죠. 물론이죠. 내일까지 결승전이 끝난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숙소로 돌아와 할머니께 전화드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죠. 할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대에서 스카우트제 받았어요. 그것도 전액 장학생으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소은이가 해냈구나. 할미는 알고 있었어. 내가 특별하다는 걸. 그날 밤 결승전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복잡했어요. MIT의 제안은 놀라웠지만 고향을 떠나 낯선 미국으로 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재 오빠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소은 씨, 큰일 났어요. 일본 언론에서 당신을 비방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노트북을 펼쳐 보여준 기사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학생, 일본 기술 무단 복제 의혹. 기사 내용은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ICT의 기술을 훔친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죠. 타카하시 유토의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연구 끝에 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어떻게 한국의 학생이 유사한 기술을 개발했는지 의문입니다. 정식 조사가 필요합니다. 충격과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럴 수가. 사실은 정반대인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기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내용이 퍼지기 시작했고 몇몇은 제 로봇 발표 영상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두려움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 오빠는 침착하게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대회 운영 측에 이 상황을 알리고 심사위원단의 결정문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한국 언론에도 연락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해요. 그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온라인에서는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마치 제가 한순간에 도둑으로 낙인 찍힌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주신 회중시계를 꼭 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MIT의 리 교수님과 그의 동료들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강소은 씨의 기술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그녀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 그녀 자신의 창작물이며 MIT는 그녀의 연구를 전폭 지원할 것입니다. 이 성명이 나오자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대회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심사위원단의 결정문을 공개했고 진실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죠. 한국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승전 날이 왔어요. 모든 압박감과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농돌이를 더욱 발전시킨 드론형 농업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이 로봇은 땅 위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작업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이었죠.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죠. 그들에게는 저가형 농업 로봇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었으니까요. 결과 발표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번 아시아 로봇 경진대회 학생부 대상은 한국의 강소은 참가자입니다.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모든 어려움과 역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의 비닐하우스, 버려진 부품들, 타카하시의 위협, 언론의 비방.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을 받고 내려오자 리 교수님이 다시 다가오셨어요. 축하합니다, 강소은 씨.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깊은 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MIT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대회에서의 승리와 MIT 초청 소식은 지역 언론을 통해 퍼졌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죠. 하지만 동시에 국제적인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본 대형 언론사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이어갔어요. 한국 학생, 일본 기술 표절 논란 속 미국 대학 입학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미디어까지
이 프레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일본과 한국 기술 분쟁, 미국의 개입으로 확대. 이런 기사들은 마치 제가 국제적인 기술 스파이라도 된 것처럼 묘사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보도들이 단순한 기술 분쟁을 넘어 국가 간 갈등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재민 선생님께서 학교로 저를 부르셨어요. 소은아, 상황이 심각해. 이게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선생님의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나라의 뉴스 기사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서방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저 제 기술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너와 ICT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게임이 되어버렸어. 일본 기업들은 저가형 농업 로봇이 그들의 시장을 위협할까 두려워하고 있지. 중국도 농업 자동화 시장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고, 내가 우연히 국제 기술 경쟁의 한가운데 써버린 거야. 그날 저녁 MIT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리 교수님은 상황을 알고 계셨고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소은 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반응은 당신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잠재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MIT는 당신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제 이름은 논쟁의 중심이 되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제게 악의적인 댓글이 달렸고 심지어 협박 메시지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어요. 할머니께서는 마을로 돌아오라고 하셨죠. 소은아, 여기서 좀 쉬었다 가렴. 마을은 안전해.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싸움이었고 제 꿈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재 오빠와 고재민 선생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모든 개발 과정의 증거, 특허 출원 자료, 대회 심사위원단의 결정문 등을 공개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저는 단지 농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가형 로봇으로 농사일의 부담을 줄이고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제 기술이 특정 국가나 기업의 이익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기자회견은 한국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고 점차 국제 언론에서도 다른 시각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MIT의 공식 입장 발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ICT 로보틱스에서 저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적 싸움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그들이 내 기술을 훔쳤는데 오히려 나를 고소한다고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었지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지역 주민들이 모금을 시작했고 한국의 몇몇 기술 기업에서도 법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국내 대학들에서도 연구 자료 분석을 통해 제 기술의 독창성을 증명하겠다고 나섰어요. 그 와중에도 제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미국 유학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것은 단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민주화에 대한 싸움이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내린 결정은 더 큰 무대에서 제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스탠포드 글로벌 로봇 챌린지에 참가해 전 세계 앞에서 제 기술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보여주기로 한 거죠. 일본과 중국 미디어의 부정적 프레임에 맞서 저는 제 기술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기로 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라 세계 농촌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라는 점을요. MIT의 리 교수님은 제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스탠포드 대회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전 세계 미디어와 기술 전문가들 앞에서 당신의 이야기와 기술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마을로 돌아와 할머니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소은아, 할미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내 할아버지도 분명 하늘에서 널 응원하고 계실 거야. 그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죠. 할머니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마음껏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스탠포드 대회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제 기술이 가진 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세계를 향한 제 진정한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스탠포드 글로벌 로봇 챌린지까지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저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준비에 쏟아부었어요. 이번 대회는 단순한 기술 경연이 아니라 제 기술의 진정성과 가치를 세계에 증명하는 자리였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이장님은 마을 회관을 제 작업실로 내어주셨고, 할머니는 제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마다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셨죠. 고재민 선생님은 매일 찾아와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셨고, 민재 오빠는 온라인으로 MIT 연구팀과의 소통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것은 하늘농부라는 초저가 자율 드론 시스템이었어요. 농돌이의 기술을 발전시켜 땅 위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농작업을 돕는 드론이었죠.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농가에서도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할머니께서 조용히 제 방에 오셨어요. 소은아, 이번엔 할미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평생 이 마을을 떠난 적이 없으셨고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할머니, 정말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하면 저는 너무 좋죠. 하지만 비행 시간이 길어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 소은이가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이 눈으로 직접 봐야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서 왔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모든 것에 놀라워하셨어요. 높은 빌딩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영어로 가득한 표지판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도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대회장인 스탠포드 대학 캠퍼스는 압도적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 최첨단 로봇들.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연습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타카하시 유토였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른 로봇으로 대회에 참가한 것 같았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MIT의 리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당신의 기술은 그 어떤 것보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무기예요. 드디어 제 발표 순서가 왔어요. 무대에 오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미디어, 기술 전문가들,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앞줄에는 할머니가 계셨죠.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강소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하늘농부는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농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준비한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것은 한국의 작은 마을부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의 농촌 마을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제 로봇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접근성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농부는 오픈소스로 공개될 것이며 개발도상국 농부들이 직접 제작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앞줄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였어요. 곧이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질문 시간,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최근 당신의 기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과 중국 기업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기술 개발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윤을 위해, 어떤 이들은 명예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죠. 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 특히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를요. 이것이 위협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술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 대답 이후 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많은 질문이 이어졌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온 참가자들과 미디어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리 교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CNN, BBC, 뉴욕타임스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합니다. 특히 기술 민주화와 글로벌 농업 혁신이라는 측면에서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창밖의 샌프란시스코 야경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 해냈을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소은이는 이미 해냈어. 내가 꿈꾸던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지. 대회 결과 발표 날, 저는 학생부 대상과 함께 특별상인 글로벌 임팩트 어워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세계 각국의 언론이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소녀, 세계 농업혁명을 이끌다 한국의 로봇 천재, 기술 민주화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 10만 원으로 만든 로봇, 세계 빈곤 농촌의 희망이 되다. 타카하시의 ICT 로보틱스는 소송을 철회했고 오히려 협력을 제안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MIT로 가서 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전 세계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이었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할머니를 배웅하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를 무대로 제 꿈을 펼쳐나갈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MIT에서의 첫 학기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도전적이었죠. 영어로 수업을 듣는 것부터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까지. 하지만 로보틱스 연구실에서 제 프로젝트에 몰두할 때만큼은 모든 어려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농부 프로젝트는 MIT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빠르게 발전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 현지 테스트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받아 케냐와 인도 농촌 지역에 직접 방문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현지 농부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필요에 맞게 로봇을 조정하는 과정은 제게 정말 값진 경험이었죠. 그러나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할머니와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고재민 선생님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항상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음식은 입에 잘 맞으시는지 물어보셨어요. 늘 제가 걱정이시지만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더 힘내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케냐 시골 마을에서 현지 테스트를 하던 중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한 어린아이가 제 로봇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죠.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울렸어요. 바로 몇 년 전 버려진 부품으로 첫 로봇을 만들며 느꼈던 그 설렘과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기술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완성된 로봇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지식과 열정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MIT로 돌아온 후 제 연구 방향에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더 좋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배우고 만들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한 거죠. 메이커 교육이라는 개념에 집중했습니다. 2학년이 끝나갈 무렵 고재민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마을 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죠. 마을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어. 이대로 가면 2년 안에 학교가 문을 닫을지도 몰라. 그 소식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제가 자란 학교, 제게 꿈을 심어준 그곳이 사라진다니.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여름방학 고향 마을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마을은 더 적막해졌고 젊은이들은 더 줄어들었죠. 할머니의 얼굴에도 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마을을 위해서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소은아, 내가 이 마을에서 꿈을 키웠듯이 다른 아이들도 그럴 수 있게 도와주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일 거야.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다음 날 고재민 선생님과 이장님을 만나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폐교 위기인 학교를 로봇 교육센터로 바꾸면 어떨까요? MIT에서 배운 메이커 교육을 마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이장님은 눈을 반짝이며 제 제안에 열광하셨어요. 마을 회의를 소집했고 주민들 앞에서 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소은 농업 로봇스쿨이라는 이름의 방과 후 교실을 시작하는 거였죠. 아이들이 버려진 부품으로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요. 미래의 기술 인재를 바로 이 마을에서 키워낼 수 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물론 인근 지역의 학부모들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저의 이야기가 이미 널리 알려진 덕분이었죠. 그렇게 세 번째 학기를 앞두고 저는 MIT에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 학기 휴학을 하고 고향 마을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요. 놀랍게도 학교는 이를 적극 지지해 주었고 심지어 농촌 기술 혁신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연구 프로젝트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었고 드디어 강소은 농업 로봇스쿨이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마을 아이들 10명으로 시작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학교 한 교실을 개조해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었고 MIT에서 가져온 장비들과 제가 직접 만든 교구들로 채웠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나요? 한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선생님, 할머니가 무거운 물통 나르느라 허리가 아프세요. 그걸 도와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바로 제가 처음 로봇을 만들게 된 이유와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첫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했고 각자의 아이디어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로봇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을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폐품 수거함이 생겼고 어르신들도 쓸만한 부품을 가져다 주셨죠. 심지어 몇몇 어르신들은 수업에 참관하러 오셨다가 직접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70대 할아버지가 손주와 함께 로봇을 만드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고 곧 전국적인 관심이 모였어요. 교육부에서 담당자가 방문했고 우리 프로그램을 다른 농촌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리 교수님으로부터 깜짝 전화가 왔어요. 소은 씨, 뉴욕에서 UN 지속 가능 발전 포럼이 열립니다. 당신의 농촌 기술 교육 모델을 전 세계에 소개할 기회예요. 관심 있으신가요? 물론 바로 수락했죠. 그리고 UN 포럼에서 제 이야기와 우리 마을의 변화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연락처를 요청했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MIT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 마을의 강소은 농업 로봇스쿨은 계속 운영됐어요. 고재민 선생님과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이어갔고 저는 방학 때마다 돌아와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소은아, 우리 마을에 귀농하는 젊은 부부들이 생겼어. 다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우리 마을을 선택했대.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다니. 그 소식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제가 자란 제 뿌리가 있는 이곳이었습니다. MIT를 졸업한 후 여러 대기업과 연구소에서 러브콜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고향 마을로 돌아와 강소은 농업 로봇 연구소를 설립한 거죠. MIT와 UN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 농촌 지역을 위한 적정 기술을 연구하고 그 지식을 나누는 글로벌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는 학생들로 가득 찼고 젊은 가족들이 하나둘 이주해왔죠. 스마트 농촌 모델로 전국에서 견학을 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텃밭을 가꾸시며 말씀하세요. 소은아, 내가 만든 로봇이 세계를 바꿨다지만 내 눈에는 내가 바꾼 건 사람들의 마음이야. 기술이 아니라 희망을 나눠준 거지. 가끔 비닐하우스 실험실이 있던 자리에 앉아 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곳, 바로 여기 내 고향이라고요.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작은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작은 마을, 세상을 바꾸는 꿈이 자라는 곳.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죠. 이제 저는 다음 세대의 꿈을 키우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꿈을 꾸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테니까요. 기술과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내주신 강소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들을 나눠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